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식량 생산을 하고 저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하는데요.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가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었죠.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냥과 물고기 잡이가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농경의 시작입니다. 신석기 시대 농경은요,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텃밭을 이용하거나 강가 주변에 퇴적지를 사용한 소규모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됐던 도구가 뭐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농경 굴지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농경 굴지구는 이렇게 생긴 이게 돌 모양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땅을 파기도 하고 땅을 일구기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농경 도구였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와 농경 도구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는데요. 가락 바퀴와 뼈 바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가락 바퀴인데요. 실을 뽑는 데 사용됩니다. 실을 감는 나무에 끼워 회전을 돕는 바퀴입니다. 섬유를 꼬아 실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방적구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를 분류하나요? 바로 기원전 8000년 전입니다.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지금의 한반도 형태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해안선은 바다 쪽으로 더 나아가 있었죠.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주술사와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 특정 동물을 믿는 토테미즘 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미송식 토기입니다. 평양북도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처음 발견했는데요. 밑이 납작하고 양쪽 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고인돌,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로 분류됩니다. 민무늬 토기 역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10세기, 만주 지역에서는 기원전 15세기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전개되었는데요. 한반도와 요령지방에서 만들어진 청동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청동기와 제작 기법과 그 형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요령지방이 같은 문화권이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발굴된 세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 후반 이후 비파형 동검이 이처럼 날렵하게 바뀐 이유는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성립된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한반도까지 발전합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만주와 북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는 것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팔주법에서 우리는 고조선이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형벌과 노비제도가 있었음을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 이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성장합니다. 혼인이 정해지면 신부 집 뒷마당에 작은 집 하나를 짓고 신랑을 들어와 살게 했다. 신랑이 사는 작은 집이 바로 서옥입니다. 고구려의 대릴사위제 결혼 풍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견된 철자형 집터, 어느 나라일까요? 더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병합되고만 동해입니다. 삼한 중에 가장 남쪽에 있었던 국가가 여러분 뭡니까?
그렇습니다. 변환입니다. 이 변환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지역에서 철이 생산됐다는 것인데요. 이 변환에서 생산된 철은 북쪽의 낙랑이나 남쪽의 외 등에 많이 수출되기도 했었고요. 이 사이를 중개무역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변환은 시간이 지나 가야 연맹체로 발전하게 됩니다.